안녕하십니까, 이시영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이 뇌피로의 근본 원인은 사실 저는 가치관에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얼마 전에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한 환자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양반은요,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고 또 뭐 이웃 사람한테도 돈을 빌리고,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참 자기 말 맞다나 이게 뭐 떼먹지는 않았지만 갚지를 못했다는 겁니다. 참. 그 자기는 뭐 형무소도 몇 번 살았대요. 그런데 참 능마에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.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에 이 학교에 피아노도 하나 사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지금도 전화벨 소리 들리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. 이게 빚쟁이가 아닌가, 이 형사가 아닌가. 여러분, 누가 놓고만 해도 아이고, 누가 날 잡으러 온 게 아닌가. 여러분, 누가 날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빨리 좀 준비를 해서 혈압도 올리고 숨도 가쁘고 에너지를 많이 해서 이 뒷담을 타넘어서 달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? 옛날에 그랬죠. 정말 달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. 뇌에다가 야, 너 뭐 걱정하지 마. 이제 내가 다 갚았잖아.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뇌에다가 타이르지만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명령대로 듣질 않습니다. 이제는 괜찮다 그래도 자율신경은요, 한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전화 소리에 호도 놓고 소리에 달아날 준비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. 그 버릇을. 그걸 우리가 정신의학에서는 자율신경 부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자율신경이 제 마음대로 이게 정말 조정이 안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, 이 양반은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? 참 이제는 참 모든 게 갖춰졌고 편하게 됐지만, 그러나 이 양반의 자율신경 부조증은 고쳐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난 반세기, 우리는 워낙 후발 국가에 있으니까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밤낮이 없었습니다. 뭐 심한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 우리한테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,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되면은요, 그냥 그 가치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평생을 아까 그 참 환자처럼 이게 멍에를 안고 가는 겁니다. 그렇게 가슴이 정말 철렁거리고 여러분 놓고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은 그 사람의 심장은, 그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것은 건강이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참 지난 반세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지고 이렇게 됐습니다. 왜? 우리가 이게 정도를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 서로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. 우리 가치관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정직성입니다. 저는 가끔 이 국회에서 이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참 아주 도덕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또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참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아닙니까? 일정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활을 못했을까? 저 청문회에서 어쩌면 저렇게 벌벌 기고 말도 한마디 옳게 대답을 못했을까?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우리가 참 정직하지 못했구나. 그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고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정말 뇌피로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미국도 저는 요즘 보면요, 참 많이 달라졌구나. 여러분,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큰 겁니다. 목장도 큰 거, 집도 큰 거, 자동차도 큰 거, 이렇게 큰 것만 찾다가 70년, 80년대
그 작은 일본 차에 밀려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그 공장 디트로이트가 그 문을 닫을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요즘은 미국은요 정말 슬로우, 스몰, 심플 좀 천천히 가자. 뭐 그렇게 아웅다웅 경쟁을 할 게 뭐가 있느냐. 큰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. 작은 게 좋다.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. 이거를 미국에서는 시운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. 컬처럴 크리에이티브스라 이렇게 부릅니다.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5천만 명이 자기 생각에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게 오히려 마음이 정말 정신적으로 여유가 훨씬 더 생긴다.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로토닌 문화원에서는 선비 정신의 부활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참 가난했죠. 여러분 60년 초반에 우리는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60년 초반인데 그때는요 메이시 미국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밖에 없었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세발 자전거도 옳게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. 그런 나라였습니다.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요즘 한번 둘러보십시오. 정말 참 기적 같은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. 그건 뭐 기적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 마음 챙긴 명상을 잘하라. 저는 그렇게 충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욕심을 좀 줄이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지족 정신입니다. 좀 부족해도 뭐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.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고 청변을 중시했습니다. 이게 비록 가난해도 나는 맑게 살겠다. 여러분 요즘 우리 지도자들에게 저는 그 선비 정신을 우리 좀 익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내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렵습니다. 그렇죠?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뇌과학의 진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